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인데요.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자, 오늘 당대표 출마.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공식 선언을 하셨는데, 자, 일단 네네네. 지금 필요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의 자질은 무엇이고 왜 조경태여야 하는지 지금 간단히 말씀 주실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올해가 가장 어려운 그 경제적 상황이라고 다들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 힘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정치를 좀 먼저 개혁함으로써 국민을 향한 그런 정치를 좀 실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조금 전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은 계파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쟁이 또 여야 또는 또 당 내에서 불거지는 것은 매우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당대표 출마하면서 우리 정치를 먼저 개혁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100% 국민 참여 경선 공천 여러 공약을 내셨는데 그럼 이게 어떠한 국회의원 공천에도 적용되는 룰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미 160년 전에 1863년에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링컨 대통령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을 위한 정부, 정치를 예. 미국은 이미 160년 전부터 실현했는데 한국 정치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후진성을 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좀 더 민주적인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부합되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정치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을 내려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한국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당 대표가 공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당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내년 총선은 당대표 얼굴이 아닌 윤 대통령 얼굴로 치를 선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어쨌든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런 정치적 어쨌든 당대표를 뽑는 이유는 당대표가 어쨌든 독립적인 그런 우리 정당의 형태에서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대통령이 지휘할 수는 없는. 예, 지휘할 수는 없고. 예, 조경태 의원님. 당대표. 지금 그 연결이 좀 고르지 않아서요. 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예, 다시 말씀 주시죠. 네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네네. 내년 총선에서는 어차피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나서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 대표의 선출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머님에서 당대표 선출이 중요하다라는 점인데 자꾸 연결이 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의원님,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이게 또 연결까지 끊기는 이 상황이 됐네요. 예, 저희가 다시 연결을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윤 대통령 얼굴로 치러질 선거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뭐랄까요? 당의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이 대통령 얼굴로 치러진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 전에 처음부터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어차피 대통령이 뽑힌 다음에 첫 번째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돌려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의원님 다시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자, 의원님,
예, 잘 들리시죠, 이제? 네네네. 예, 어렵네요. 자,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 이런 말도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이 발언을 네. 두고 이제 당이 너무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마도 그런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마도 우리가 화합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좀 더 너무 과한 좀 강도가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은 민주정당이어야 되고 민주정당입니다. 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자유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지나치게 우리가 통합을 좀 저해한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너무 세게 발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당이 온갖 갈등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공천권을 가급처럼 또 일부 특정 세력들이 전행을 저지르면요. 우리 당은 가반수는 그냥 상당히 수도권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권을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것은 정말 공천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네, 의원님, 저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네네네. 네, 오늘 출마 선언하셨는데 한 두어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좀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친윤, 반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좀 상당히 여당 내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의원님 볼 때는 이번 진짜 윤심 사태의 근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의원님은 그러면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그 의중이 김기현, 장제원 이쪽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부산 출신 이제 지역구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그 다른 이제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수도권에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수도권 당대표론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김장연대든 수도권 연대든 이분들이 결국은 표방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 계파, 자기들 무리들에 의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의도가 저는 깔려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출신인 황교안 전 대표가 당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쫄딱 망했잖아요. 아하. 어느 출신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혁적인 정책안을 내놓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예. 그리고 김장연대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특정한 권력층에 그냥 어떻게 의지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국민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저는 비전이 없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당이 먼저 정치 개혁에 앞장서자는 거죠. 저는 3패 개혁 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제가 정치 폐지 1호거든요. 개혁 1호고. 두 번째가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양정당이 거대 정당들이 보면 1년에 수백억씩 정당 국고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싸우지 말라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정당에다가 수백억의 국고 보조금을 주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이런 맨날 싸우는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자. 이게 진짜 세 번째 3패 개혁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 정치의 잘못된 간섭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한국 정치는 구진성을 면치 못한다 이래 보는 거지요. 그렇군요. 이제 김종혁 비대위원님. 조의원님,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오늘 이제 출마 선언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좀 낮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실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혹시 만약에 결선에 올라가지 못하시면 어떤 분하고 이제 연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후보든지 다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후보가 좀 마음에 드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이죠. 만약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하면은 당대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하면은 당대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말입니다. 우리 김종혁 그 비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너무도 후진적인 그런 정당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외국의 당대표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근위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의 당대표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강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선진국형의 당대표는요, 봉사하는 자리지요. 일하는 자리지요. 예. 그래서 저는 당당히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공천권을 내려놓을 자신 있는지. 예, 저는, 단순하게 그 뭐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자꾸만 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의 지지율이 조금 높은 분들이 과연 우리 정치 개혁에 있어서 비전이나 공약을 제대로 제시한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CBS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요. 예. CBS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조현철도 불러서 물어보고 다른 후보들도 불러서 물어보고 예. 이 청취자분들이 과연 어떤 인물이 돼야만이 한국 정치가 바뀌고 국민의힘이 바뀔 건지 예. 이것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청취자분들이 지금 공약 참 좋다는 그 문자도 많이 주시네요. 자, 의원님, 그래서 이제 그 나경원 전 의원과 장재현 의원이 지금 또 갈등하는 모양새입니다. SNS 상으로도 두 분 왜 싸웁니까? 공천권 때문에 싸우는 거죠. 공천권 때문에 장재현 의원은 본인 당대표도 아닌데. 예. 결국은 사회자님, 결국은 이게 밥그릇 싸움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이게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은 그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세력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은 싸우는데 정신이 팔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제를 좀 더 연착륙시키고 우리 경제를 회복하고 또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고민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집권 여당이면은 무한 책임 의식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현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